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요, 우리 교재 1과목에 있어요. 1과목에 3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이 채권 시장은 각각 5개의 장으로 쪼개져 있어요. 5개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그 348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앞 페이지 왼쪽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는데 앞 페이지의 왼쪽에 보시면 각각 장이 이렇게 5개로 쪼개져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이 채권의 기초, 두 번째 장이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세 번째 장이 채권 투자 분석, 네 번째 장이 채권 투자 전략, 다섯 번째 장이 기타 채권 관련 증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장의 채권의 기초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뭐 여기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채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인 용어나 이론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 어떤 용어 같은 걸 설명해 놨어요. 채권의 종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의 비중이 있든 없든 채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의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거는 뭐냐면 암기를 해야 돼요. 이쪽에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장의 투자 분석, 4장의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장의 기타 채권 관련 증권이 이것도 암기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위주로 하는 거는 2장하고 5장이고 3장하고 4장의 채권 투자 분석과 투자 전략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34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48페이지에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채권의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용어가 구사되면서 막 용어가 난무하면서 그러면서 텍스트 센텐스가 형성되는 걸 어떻게 독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의 기초는 일단 부담 없이 채권 이론이 무엇인가, 채권이 무엇인가부터 여러분들이 잘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자, 채권 한번 보죠.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은요 영어로 본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본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리고 받은 차용증이에요. 돈을 빌리고 받은 차용증. 쉽게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앞에 학생이 있는데 앞에 학생한테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빌려주고 나서 1년 후에 갚어. 이렇게 말로만 때우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학생한테 네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갚는다. 그럼 1년 후에 갚는다는 거 여기 종에다 써. 1년 후에 갚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맨입으로는 안 되니까 이자 얼마 줄 거야. 그래서 1년에 5% 드리겠습니다. 그럼 5% 써. 그래서 1년에 5% 6개월마다 한 번씩 드릴게요. 하는 걸 써가지고 저한테 종이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용증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서는 말이죠. 이 차용증서가 사실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이 차용증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앞에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꿔주고 1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갚으려면 그 100만 원을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급해가지고 돈이 좀 모자라.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 갚겠다는 이 차용증서를 이렇게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딴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내가 1년 후에 아무개한테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 이게 증거야. 요 종이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종이를 9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나한테 지금 90만 원만 이 종이 받고 나한테 90만 원만 줄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차용증서는 개인 간의 문서이기 때문에 요게 이 차용증서 자체를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차용증서 자체를 거래하는 걸 우리가 거래가 쉽게 되는 걸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동성이 높다 그러는데 차용증서의 경우에 개인적인 문서인 경우에 이 유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서만 전문적으로 유동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만듭니다.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 안에서 차용증서를 거래하게끔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리하고. 이때 이 차용증서를 거래하게 만드는 시장을 채권시장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서가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 차용증에다가 유동성을 높여서 거래하게끔 만들면 이게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고 그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근데 이 채권시장이 이게
사실상은 이게 종이 조각을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아야 되고 강력한 법적인 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의 제도나 법규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데 채권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결국 채권은 차용증서다. 유동성이 있는 차용증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49페이지에 보면 그 2절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2절 위로 두 번째 줄에 보면 채권이란 따라서 다음에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비교적 장기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가 차입 기간 동안 약속된 방식에 의해 확정이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채권은 아무 말도 없으면 고정이자, 즉 확정이자입니다. 변동이자가 아니에요. 및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금융상품인데 결국 이 금융상품이 차용증이라는 거죠. 개인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빌려주고 기업에게 종이 조각을 받는 거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할 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요게 바로 채권의 본질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채권이라는 게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고 채권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2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채권의 기본적 구조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정의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채권의 기본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을 제가 예를 들 때는 개인과 개인이 돈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뭐 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종이 조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차용증이라고. 근데 그건 쉽게 표현해서 하는 거고요. 채권은 아무나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들이야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면서 종이 조각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내가 언제 갚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지만 이게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화된 시장 안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 채권이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발행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발행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죠. 그냥 상습적으로 부도가 일어나고 상습적으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어도 채권 시장이라는 제도권 안의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그래서 첫 번째가 발행 자격의 법적 제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채권은 누구나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없어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 지급 증권입니다. 채권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 증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기한부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발행할 때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이렇게 만기를 정해놓고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만기가 없는 채권도 있어요. 그걸 영구채라고 그래요. 영구채라고 하는데 이 영구채는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은 기한부 증권이구나. 기한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요. 채권은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장기증권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이런 특성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죠. 자, 다음에 이제 채권 관련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 놔게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액면가. 그 다음에 표면 이율. 요거 한번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이건 별표를 해 놓으세요. 별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돈을 1억을 빌립니다. 빌리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발행해서 여기다가 1억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걸 액면금액이라고 그래요. 액면금액, 영어로 파밸류라고 하는데 액면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권의 겉면에 인쇄된 그 금액이 액면금액이에요. 그럼 액면금액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만기에 요 액면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기에 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만기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1억이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짜리예요. 3년 만기. 그리고 이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6개월마다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5%. 자, 그러면 1억에 5%면 1년에 얼마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데 이걸 6개월마다 이자를 쪼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종이 조각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여.
그래서 6개를 붙여요. 6개를 붙이고 자, 1년에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1억에 5%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줘야 된다면 6개월에 얼마씩 줘야 돼요? 250만 원씩 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250만 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여기다 날짜를 정하죠. 1월 1일 날 만약에 발행일이 1월 1일이라면 6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뭐 다음 해 뭐 6월 31일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를 써요. 그러면 해당 날짜에 돼가지고 가가지고 요 종이를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 회사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위임한 은행에 그 회사의 은행에 가서 이렇게 나 이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서 종이를 찢어주면 이자를 내줘야 됩니다. 옛날엔 그렇게 줬습니다. 이때 요 종이 쪽지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종이 쪽지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걸 이표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표라는 말은 이자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표를 이렇게 붙여서 옛날에는 발행했습니다. 이때 이 이자표를 붙여서 이표를 붙여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합니다. 이표 채권, 이표채라고 그러고요.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채, 이표채, 쿠폰 본드 같은 말이죠? 이표채. 이게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때 자, 채권은 기본적으로 확정금리라고 그랬잖아요. 확정금리니까 이때 2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확정금리를 결정하는 금리 있잖아요. 확정 금액을 결정하는 금리. 이게 표면에 1년에 5%입니다. 라고 표면에 권면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찍어서 1년에 5% 금리로 이 채권 발행합니다. 라고 찍어요. 이때 채권의 권면에 이렇게 인쇄하는 이자율, 요건 반드시 확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자율을 표면 이자율이라고 해요. 표면 이자율, 표면 이율, 표면 금리 같은 말입니다. 표면 이자율, 표면 이율, 표면 금리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면 금리 또는 표면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